이번 추천 코스 영상은 테르미니역을 기준으로 가볍게 돌아볼 수 있는 관광객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명소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 영상과 직전에 올려드린 로마 박물관 가이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코스를 잡으시길 추천합니다. 테르미니역 인근 명소 추천 코스는 테르미니역에서 출발합니다. 박물관 관람을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코스 시작과 끝에 4개 국립박물관이 인접해 있으니 이 추천 코스와 연결해 코스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로마 국립박물관 4곳에 대한 영상 함께 보시고 연결 코스를 잡아보세요. 지도에서 보시는 검은 원이 각각의 박물관 위치입니다. 이번 동영상 추천 코스는 테르미니역을 출발해서 레퍼블리카 광장,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목욕장 박물관과 같은 장소인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 그 다음 근처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을 보시고 다음은 산카를로 알레과트로 폰타네 성당으로 이동합니다. 이곳 관람 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산탄드레아 알퀴리날레 성당과 퀴리날레 궁까지 총 7개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이 코스는 관람 시간을 제외하면 걷는 거리는 약 2km,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이 코스의 성당들은 유명한 성당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아주 독특한 역사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테르미니역부터 출발해 볼까요? 테르미니는 종착역이라는 뜻입니다. 테르미니역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관광 명소와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1년 사시사철 엄청난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로마시는 넓지만 관광지역은 거의 시내 1.7km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광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걸어가면 하나, 또 조금 걸어가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비교적 먼 곳은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면 되죠. 테르미니역은 1950년에 완성되었으며 영화 종착역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역내에는 여행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답니다. 관광 안내소는 물론이고 지하와 1층에는 거대한 서점이 있고 환전소, 레스토랑, 카페, 약국, 은행, 슈퍼 등도 모두 역내에 위치하고 있죠. 24번 플랫폼 옆에 관광 안내소는 영어로 안내를 해주며 로마의 무료 지도와 관광 안내용 책자도 나눠줍니다. 역 앞에는 신꿰첸토 광장, 즉 500인의 광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식민지 에티오피아에서 죽은 500명의 무명용사를 기념하여 이름 지었는데 이곳은 각종 버스의 출발점입니다. 주요 버스 노선이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시내 요충지로 정류장은 알파벳과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죠. 로마에서는 자동 판매기나 길가의 따박기에서 대중교통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박기는 담배와 티켓, 커피 등을 판매하는 작은 바죠. 이탈리아도 다른 유럽의 나라들처럼 특별히 개찰구나 안내요원이 없습니다. 개인이 티켓을 구입하고 개찰기에 넣고 시간을 찍음으로써 개찰을 표시합니다. 모든 도시에서는 수시로 티켓 검사를 합니다. 미개찰 또는 티켓 미소지자는 접할 때마다 52유로씩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의 입구와 마주한 광장이 바로 공화국 광장이란 뜻을 가진 레푸블리카 광장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목욕장을 둘러싼 건물이 철거되고 그 반원형 자리에 지은 광장인데요. 19세기 로마가 통일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을 때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심에 분수가 있죠? 나이아디 분수인데요. 나이아드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시냇물과 샘물의 요정이에요. 벌거벗은 4명의 요정이 4마리의 동물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1901년 처음 공개할 때 로마 당국은 이 당황스러운 장면들을 널빤지로 가려놓았다고 합니다. 4마리 동물은 각각 바다를 상징하는 해마, 강을 상징하는 물뱀, 호수를 상징하는 백조, 지하수를 상징하는 도마뱀입니다. 분수 가운데는 반인반어의 바다의 신 그라우쿠스입니다. 광장 주변의 건물은 현재 카페와 영화관, 은행, 여행사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의 목욕장 유적의 일부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천사와 순교자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는 뜻인데요. 목욕장 건축 당시 강제 동원되었다가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을 위해서 폐허가 된 목욕장 유적지에 미켈란젤로가 설계하여 1561년에 완공했습니다. 목욕탕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여 기존의 성당과는 다른 독특한 멋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혹자는 미켈란젤로가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해서 목욕탕 구조를 살린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 건축가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가능한 한 목욕탕의 구조를 그대로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목욕탕의 내부를 느낄 수 있는 성당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이 성당은 르네상스 양식의 다른 건축물들과 비교해 아름다움은 덜할지 몰라도 르네상스 예술의 핵심인 조화를 이루어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당의 내부에는 18세기부터 20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장식되어 있죠. 미켈란젤로의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에서 북쪽으로 3분 정도 걸으면 벤티 세템브레 거리, 즉 9월 20일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은 수수하다고 할까요? 아니, 조금 초라한 외관을 지녔죠.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이탈리아 바로크의 거장 베르니니의 성녀 테레사의 환희가 있기 때문이죠. 성녀 테레사의 환희는 성녀 테레사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것입니다. 꿈에서 테레사는 천사에게 금으로 된 불화살을 맞았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1652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베르니니의 완벽한 대리석 조각법을 보여주는 걸작이죠. 역동적이며 사실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성녀 테레사의 뒤틀린 듯한 몸짓과 야릇한 표정에서 특유의 감미롭고 요염한 관능미가 유독 눈길을 끄는 작품이죠. 여러분, 이곳은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성당이에요. 이 작은 성당이 지어진 것은 보로민이라는 천재적인 건축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17세기 로마에는 두 건축의 천재가 존재했습니다. 베르니니와 더불어 천재적인 바로크의 거장 보로미니인데요. 이탈리아를 여행하시다 보면 이 두 거장의 작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곡선이 아름다운 이 성당은 보로미니의 역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맨발의 삼위일체 수도회의 의뢰였는데요. 겨우 1000평방미터에 그것도 사각형도 아닌 곳에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회랑을 갖춘 수도원, 도서관, 수도사들을 위한 공간도 함께 지어야 했는데요. 보로미니는 역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죠. 건물은 전형적인 그리스 십자가 형태로 윗부분은 전혀 새로운 형태인 타원형 돔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그때까지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빈틈없는 설계, 유리없는 독창성을 가진 건물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당 내부 크기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기둥 하나보다도 작게 설계되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은 보로미니의 산 카를리노 성당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것을 표현해낸 보로미니의 천재성이 과연 놀랍습니다. 이것은 작은 성당이지만 화려한 실내 장식으로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바로크 예술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팔각, 육각, 십자가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성당의 타원형 돔은 보로미니의 천재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보로미니는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멀리 있는 문양들을 훨씬 더 작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타원형의 돔이 훨씬 크고 깊게 보이는 효과를 주어 좁은 성당에서 최대한의 공간감을 살리기 위함이죠. 성당의 곳곳에서 착시 현상을 이용한 공간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당 안은 성당을 감싸는 하얀 벌집 모양의 천장에서 한 가닥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스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죠. 마치 성모의 따스한 품에 안긴 것처럼 말입니다. 퀴리날레 거리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자그마한 성당입니다. 산탄드레아알 퀴리날레 성당은 교황에게
일찌감치 천재성을 인정받은 건축가 베르니니의 솜씨가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크 진주라고 평가되는 곳인데 좁은 부지를 최대한 이용한 기교와 아름다운 장밋빛 대리석의 실내 장식이 아름답죠. 베르니니 자신도 이 성당을 그의 작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완벽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르니니는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오직 신앙심만으로 지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자그마한 성당이지만 찬찬히 둘러보시어 바로크 시대의 완벽한 건물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당의 제단을 장식한 그림, 성 안드레아의 순교와 황금색 천사 조각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조합하는 실내의 모습은 그림과 조각, 건축의 삼위일체로 완벽함을 더하기에 충분합니다. 섬세한 선들과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함은 건축가 베르니니의 작품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베르니니는 교황 우르바누스 8세에게 그대는 로마를 위해서 태어났고 로마는 그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칭송받으며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성 안드레아의 순교에서 순교를 맞이하는 안드레아의 비장한 모습이 있고, 성인을 둘러싼 천사들의 조각은 창문에서 쏟아지는 빛을 통해 안드레아를 천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만 같습니다. 성 안드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하나로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러시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였고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죠. 하지만 이 성당의 외부는 황금빛 화려한 내부와는 달리 상상외로 소박합니다. 현재 이탈리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는 민주공화국으로 내각 책임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대통령과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가 따로 있는데요. 이탈리아 내각의 총리는 정부의 수반이며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의 대통령보다 총리를 해외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총리 관저는 콜론나 광장에 있는 키지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세 동안 버려졌던 이곳에 교황의 여름 궁인 퀴리날레 궁이 18세기 중순에 완성되었습니다. 1870년까지는 교황 및 교황청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1871년 로마가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가 되면서 왕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1946년 국민투표에 의해 공화국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고 있죠. 현재 퀴리날레 궁에서는 오후 3시에 말을 탄 근위병들의 멋진 교대식을 볼 수 있습니다. 퀴리날레 궁 앞의 퀴리날레 광장에는 조각상과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죠. 조각상은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 신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요. 별자리 중 쌍둥이 자리를 뜻합니다. 5.5m가 넘는 이 조각상들은 그리스 조각을 모방한 로마 시대의 조각인데요. 오벨리스크는 1786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무덤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편 2006년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되었죠. 이때 성화는 그리스 헤라 신전터에서 체화되어 퀴리날레 대통령 궁 앞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성화 봉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성화 봉송 주자로 뛰었다고 하죠. 또한 성화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을 지나면서 교황 베네디토 16세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퀴리날레 궁은 1957년 3월 25일 유럽 경제 공동체 즉 EEC 발족을 선언한 곳인데요. 로마 조약은 EEC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EU 즉 유럽연합의 초석이 되었죠. 한편 2007년에는 EU 50주년 기념미술품 전시회가 27개 회원국의 명작들과 함께 퀴리날레 궁에서 열렸습니다.